네, 시험 나간 친구들은 리로스쿨에 과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리로스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과제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잠깐 보시면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학습방이 있어요. 학습방에 3학년 올라가 보면은 요게 지금 기한문 작성에 벌써 한 명 올렸네. 이렇게 요걸 보고 기한문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과제 여기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출력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내가 잠깐 볼게요. 언제가 이번 주에 수업 들었나? 또? 9반은 이번 주에 안 들었네요. 오늘 들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거는 여러분 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한문을 작성할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평가 여기 안에 가보면 기한문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문 양식 요걸 이용해서 해야 돼요. 기한문 양식. 그 기한문 양식 여러분 A4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한문 양식을 보고한다는 거야. 기한문 양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성존자 내부 결제 해가지고 아래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제목부터 여기까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분석하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보고 과장님이 어떠한 포맷을 줘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갖고 창의적으로 기한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걸 못하면 너 고등학교에서 뭐 배웠나 이렇게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서 수발, 문서를 받고 문서를 정리하고 근데 문서를 여러분이 기한문 작성해가지고 결제 맞고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이 형태를 잘 알아두면 바로 취업 들어가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잠깐 끄세요. 내가 다른 때는 얘기 안 하는데 이때는 오늘은 좀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모니터 잠깐 다 꺼. 모니터 잠깐 다 꺼.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회성 출신이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회사 가서 쓸 거니까. 자, 기한의 기능에 보면 발신이라는 게 있어요. 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느냐? 여러분이 기한문을 작성해서 결제권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통 결제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가면 여러분 결제권자가 대부분 이래요. 과장, 차장, 부장 정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부장을 넘어서는 이사진까지 결제를 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발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공람이라는 건 뭐냐면 수신한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요약해서 상사나 관련자에게 공람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서 자체를 공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제 라인에 없는 대리님이나 사부서 과장님이 이걸 꼭 봐야 된다 그러면 공람을 시키는 거죠. 이 문서를 나중에 결제하면서 마지막에 결제 라인에 공람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부 보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문보다 좀 형식이 자유로우면서
간단한 내용의 상황 보고나 결과 보고, 출장 변경 같은 것을 상사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이 내부 보고라고 간단하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 전자결제 시스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카톡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기한 형태로 안 해요. 내부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서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상사의 의견을 결정받는 결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기한문을 만들어서 발신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제권자가 결제하는 거죠. 과장님이, 차장님이, 부장님이 결제하는 거죠. 자, 기한의 종류에는요, 일반 기한문과 간이 기한문이 있거든요. 이따가 상태를 잠깐 보도록 하고요. 기한의 절차에는 목적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입하면서 줄을 그어야 돼요. 초안을 작성하고 본안을 작성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한문이에요. 여기 보면 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유까지가 두문이에요. 두문.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수신이 여기 수신자 참조라고 되어 있죠. 뭐 외부 결제 이거는. 그럼 내부 결제는 뭐라고 되냐면 내부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자 참조. 그 다음에 제목부터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제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떤 걸로 제목을 만들어낼까. 근데 끝에가 뭐라 하냐, 알림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드는 거. 보고, 알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행정 효율과 확진 측면에서 쭉 해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점 찍죠. 이 내용도 여러분이 그 지시사항 보고 만들어내야 되고, 한 줄을 띄우고 그다음에 붙임에 두 칸을 띄고, 몇 칸을 띄고? 두 칸을 띄고, 이 첨부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첨부 문서에 일부 한 다음에 점 찍은 다음에 두 칸 띄고 끝하고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성한다. 여기는 이제 결문이고요. 결문은 여러분이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 뭘 만드는 거냐면 본문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부터 여기까지. 이게 기한문이에요. 이거는 간이 기한문이에요. 간이 기한문은 페이지가 두꺼운 경우, 보통은 문서 결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가가지고 직접 도장 받으면서 결제 받을 때 많이 쓰는데, 요 한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 라인 붙이고 그 뒤에다가 두툼한 책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는 간이 기한문인데, 여러분이 간이 기한문을 많이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간이 기한문은 수행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기한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정확해야 되겠죠. 6하원칙5W1H죠. Who, what, when, where, why, how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5W3H가 있어요. 근데 5W1H에다가 여기 how much, how long 이거를 더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문법에 맞게 정확한 용어를 써서 의미 전달이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 애매모호만 안 돼요.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 기념행사 직원을 참석하도록, 직원 2명을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죠? 어떤 직급에 누가, 어느 부서에 누가 참석할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찝어줘야 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광복절 기념행사의 기획부 홍길동과 홍길순이 행사 지원 요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어느 부서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의성 쉬워야 됩니다.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요. 문장은 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복잡한 내용을 할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고요. 알기 쉬운 용어를 쓰고요.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또는 일반화하지 않은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자나 전문 용어를 쓸 경우에는 가로에 한자를 씁니다. 한글을 쓰고 가로에 한자를 쓰고 또 용어 해설도 덧붙입니다. 성실하게 써야 되고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불쾌감 주지 않도록. 그리고 위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할 것, 하기 바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표준 기한문을 작성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표준 기한문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건이 한 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규정 서식을 활용합니다. 자, 글자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쓰겠죠? 그래가지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안에 외국어를 추가합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기본으로 쓰고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수를 세는 단위와 함께 쓸 때는 한글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첫째, 둘째,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날짜는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연., 월., 일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뒤에다가 온점을 씁니다. 여기 하나가 더 빠졌어요. 1 다음에 점 하나 더 써야 돼요. 1점까지 써고. 시하고 분사에는 뭘 쓰죠? 쌍점.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한글로도 같이 표현해요. 예를 들면 1금 4, 5, 6, 7, 8 원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1금 45,678원정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아까 두문을 얘기했고요. 두문 행정기관, 수신, 경위까지 있는 거고요. 본문은 제목, 내용, 부침이고요. 결문은 아래쪽에 있는 결재권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은 뭘 하는 거냐면 결국은 본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두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 기관명은 해당 문서를 생성한 기관의 명칭인데 작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이에요. 그리고요, 그 문서의 왼쪽 상단에는 로고가 보통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상징이 만들어져요. 우리 학교 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신 표시는 수신자를 쓰고 가로 안에 철회할 사람을 씁니다.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하고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증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수신자 김하나 가로 열고 뭐죠? 우리 아파트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로 이렇게 수신자 고용노동부 NCS 담당과장 이렇게 씁니다. 제목은요.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를 씁니다. 제목 끝에 문서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의뢰, 조사, 통보 등의 함축적이고 간단한 용어, 동사를 명사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고 간결한 표준어로 작성합니다. 서술식보다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 작성 방법인데요.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끝에 요청드립니다 하고 점 찍어요. 근데 만약 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한 줄을 띄고 여기 보면요. 요 앞에 세 칸을 띄어요. 몇 칸을 띈다고? 세 칸을 띄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띱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붙임하고요. 붙임 다음에 두 칸을 떼요. 여기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두 칸을 띱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한 다음에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점과 끝 사이에 두 칸을 띱니다. 그 앞에 내가 이거 보여줬어요. 쭉 쓴 다음에 이렇게 쓴다는 거 이따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찍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를 이제 잠깐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붙임 다음에 원래는 이거 더 들어가야 돼요. 세 칸 더 들어가고 두 칸 띄고 여기 두 칸 띄고 점은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항목 표시할 때 처음에 1, 2, 3 쓰고요. 가나다 쓰고요. 반가로 1, 2, 3, 반가로 가나다, 온가로 1, 2, 3, 온가로 가나다,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붙임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드립니다. 점 하고 두 칸 띄고 몇 칸 띄고? 두 칸 띄고 끝점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붙임 문서가 있어. 그럼 요청드립니다. 점하고 줄 떨어뜨리고 붙임점 한 다음에 두 칸 띄고 예산 세부 내역계약서 일부 점 한 다음에 두 칸 띱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3칸 떨어지는 거예요. 3칸 떨어지고 여기는 몇 칸 떨어져요? 2칸 떨어지고 붙임점 이거 점도 붙여주고 일부 점 그럼 여기 2칸 띄고 끝점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표준 서식이에요. 자, 제목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최, 안내, 보고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고 무슨 건, 요청의 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 개최, 지침 안내, 사업 결과 보고. 사업 결과로 끝나면 결과 보고. 뭘 한다라는 거. 동사의 명사형. 그 다음에 대금 청구의 건, 아니면 요청의 건, 안내의 건 이렇게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이라는 건 용건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경우예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통은 외부 기한문 때 전문을 많이 써요.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작성하는 주문. 문서의 핵심에 해당된다. 문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을 작성한 후 행을 바꾸어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을 쓰면서 시작할 수 있으나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두어는. 그래서 1. 용역명 콜론 무슨 용역 계약일자 계약 금액. 자, 말문은요. 주문을 끝내는 부분으로 맺은 말을 씁니다.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접수하오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문이에요. 그 다음 부기, 첨기, 첨문. 첨부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문서명과 수량을 기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자를 기입한다. 2칸 띄고 자 붙임 앞에 3칸 띄고 붙임 1점 세부 프로그램 1부점 2점 장소 안내 약도 1부점 하고 여기 2칸 띄고 그쵸? 2칸 띄고 끝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게 여러분 과장님이 이런 거를 줬어요. 오성전자는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거래처 관계자를 모시고 다음과 같은 협의를 갖고자 한다. 개최 시 개최 장소 참석자는 사내고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내는 이거는 내부 기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시사항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협의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개최 계획서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예요. 임의로. 협의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 문서로 하라는 거 붙임으로. 내부 여기까지는 내부 기한하래요. 이 계획서는 외부 사람들은 보면 안 돼. 내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내부 기한할 것. 2번째. 여기 요 사람들은 내부 기한문은 계획서까지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외부 기한으로 하는데 참석 요청을 해야 돼요. 참가 신청서하고 찾아오는 길 약도를 첨부해서 요거는 외부 기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사가 협의회 개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날짜는 3월 28일. 업무 담당자는 총무부 학생 15 사원이다. 자, 요게 주어졌을 때 기한문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먼저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부 기한문의 제목 어떻게 뽑을까? 팔반에서 누가 얘기하던데 얘기 없어? 이 기한문의 제목. 저게 뭐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맞아.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협의하려.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회사 가면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외 알림 뭐 이것도 되지만 조금 나은 게 4차 산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제출. 알림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획을 제출한다. 내부 결제로.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야. 4차 산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부침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앞에 몇 칸 떨어져 있어요? 3칸. 1점, 일시, 콜론 쭉 쓰죠? 장소 쓰죠?
오케이? 그리고 한 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3칸을 띄는 거야. 3칸 띄고 붙임하고 여기는 2칸 띄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일부 점하고 2칸 띄고 요렇게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4차 산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계획서를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일인 거야. 이걸 잘해야지 능력을 인정받는 거야. 이게 내부 결제문이야. 내부 결제는 요 개최 계획이 포함돼야 되겠죠. 그럼 외부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 결제. 외부 결제도 하라 그랬잖아. 참가 신청서와 찾아오는 길을 첨부하여 외부 기한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수시는 내부 결제가 아니라 수신자 참조야. 수신자 참조에 뭐냐면 이 사성전자 기술부 및 생산부장, 그다음에 IT 기술 연구소장, 이진 시스템 개발외 7개 업체, 여기가 수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요, 전자결제는 이거를 찍어줘요. 찍어주면 이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참가 요청. 좀 다르죠? 외부 사람들은 계획서를 볼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만 요청하는 거야. 그리고 외부 기한문은 대체적으로 이 말을 써요. 1점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말을 써요. 또는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말을 쓰고요. 2점 본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귀사의 참가를 요청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가로 시작하겠죠, 이제? 가, 일시, 장소까지 그대로고.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청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신청 방법, 아까 참가 신청서 보내라고 그랬잖아. 그거를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어떻게 받을까? 메일로 받는 게 좋겠죠? 담당자 메일로 4월 12일까지 신. 그렇죠? 담당자 누구누구누구 메일 번호. 그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붙임에 여기도 원래 3칸 띄고 1점 이렇게 일부 2점 찾아오는 게 물론 여러분 이거 앞으로 딱 붙여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3칸씩 떨어져서 여기 1, 2 여긴 말고 여기는 3칸 여기는 3칸 붙임도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3칸 이런 식으로 붙임도 안으로 들어서 3칸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점짜리인데 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결문의 내용도 정확히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문 그다음에 이렇게 요 안에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건데 여기 선생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 로고 같은 거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거는 그냥 빼고 할 건지 그거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자 이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 여러분 리로스쿨에 올려놨어요. 이 문제 그 문제를 이게 문제예요. 자, 상사가 요청한 사항. 다음 주 월요일에 각 영업팀 팀장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각 영업팀의 6월 영업 결과에 따른 재고 조회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참석 시에는 팀별 6월 영업 실적 보고서를 지참하도록 공지해 주십시오. 각 팀의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며 회의일시는 7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각 팀의 팀장과 영업부장 그리고 영업부 이사님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적절한 회의 장소를 알아보고 팀장들에게 회의에 대해 7월 1일까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위에 과장님이 딱 한 거 이거 갖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기한문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목은 어떻게 딸까?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내용. 재고 조회를 위한 영업팀 회의 소집. 그렇죠? 회의를 소집한다. 그렇죠? 일시는 장소는 참석 대상자는 기타 사항. 그다음에 첨부할 거는 뭐예요? 회의 계획서. 그렇죠? 회의 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기관은 오성전자. 로고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로고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로고 파일도 올려주는 걸로 제가 하든지 아니면 로고를 생략하도록 하든지 그건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슬슬 그러면은 리로스쿨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할 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화장실 갔다 와요.